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주제는 검수완박 대 경찰국. 네, 요즘에 아주 시끄럽죠. 네, 검수완박 대 경찰국. 국회의원 전원 탄핵하자. 네, 여기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 빠져들면 안 되는 이유, 그거를 이제 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지금 정치권과 언론은 국민들의 시선을 경찰국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경찰국. 전에는 또 검수완박으로 몰고 갔죠. 네, 이제는 또 경찰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민생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네, 민생하고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네, 민생하고 관련이 전혀 없고요. 오직 자기들을 누가 수사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국민들은 이자를 높여놓고 또 은행은 이자 잔치를 하면서 그러면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국민들은 자살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에서 이제 또 언론의 이 중심을 이 검수완박, 이제 검수완박으로 계속 떠들썩 하다가 이제는 또 경찰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들의 싸움 구경에 우리가 관심을 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들 싸움에 우리가 빠지다가 민생은 파탄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신경을 써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국회의원들 전원 탄핵해라. 여기에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을 수사 못하게끔 정치인 범죄들, 그리고 공직자 범죄들, 선거 범죄를 수사 못하게끔 그동안은 검수완박이다 해가지고 국민들을 아주 무시하고 국민들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었죠. 근데 이제는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경찰국이에요, 경찰국. 경찰국을 가지고 또 국민들을 아주 짜증나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빠져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희들 국회의원들이 지금 검수완박이나 또는 이 경찰국이 우리 국민을 위하여 하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검수완박이 뭐예요? 결국에는 선거 범죄라든지 또는 공직자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그 결국에는 정치인들 위하여, 또 부패한 기득권들 위하여 검수완박을 통과시킨 겁니다. 국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검찰들이 국민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검찰들이 검찰 거기 가보세요. 그러면은 국민들 거들떠도 안 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몰라요. 개 중에는 뭐 인간다운 그러한 검사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들이 국민들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우습게. 그 밑에 수사관들 시켜가지고 전화하고 불친절하게 행동하고 이러면서 결국엔 그렇고 법원에 한번 가보세요. 법원 아주 저 말단 직원들까지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합니다. 제가 저번에 법원에 재판이 있어갖고 갔더니 저한테 그 저 경비 보시는 분이 그냥 저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 뭐 이쪽으로 해라 뭐 저렇게 막 지시하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잘 모르면은 여기에 뭐 저 코로나 그 저 손을 닦는 그런 거를
안내를 해 주시고 하면 되지 그 명령식으로 하십니까?" 그랬더니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화를 냈죠. "대한민국 국민인데 지금 내가 잘못된 말 했습니까? 한번 3 초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 이 법조계가 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법조계, 사법계, 법조계를 개혁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국민 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더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한테 국민들이 아래 취급받으면 안 돼요. 국민들이 아래 취급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 의식 국가들 보면은요. 변호사들하고 뭐 저 청소부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면서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는 거예요, 직업에 대한 귀천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업공상 산업공상에 빠져 가지고 이 나라 말아먹는 이러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사 이 아주 공부하는 이 사가 가장 높은 거다. 그다음에 농업, 공업 상업 해 가지고 결국에는 학벌주의를 만든 거예요, 학벌주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경찰들도 지금 경찰들이 국민을 위하여 싸우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들을 위하여 싸우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경찰들이 국민을 위하여 싸우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자기들을 뭐 인제 저 검찰 저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만들면은 자기들 모가지 그냥 팍팍 날려 버릴까 봐 저러는지 한번 보세요. 결국엔 다 자기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찰들도 똑같습니다. 경찰서 가면은 제가 경찰서 갔더니 이 경찰들이 되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 뭐 고소장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큰 소리를 냈죠. 예. "이거 내가 지금 국민으로서 여기 와서 지금 이거 작성하면은 정확하게 예의를 갖춰 갖고 행동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3명 정도가 이렇게 오더니 이게 이 사람 뭐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틀린 거냐? 이게 잘못된 거냐?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봐라." 그러니깐 이 경찰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월급을 주고 '국민들을 위하여 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게 집단 이기주의자예요. 지금 다 집단 이기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예? 또 언론 권력, 금융 권력, 또 이 집단 이기주의 권력 이들이 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뭉쳐 가지고 이 나라를 국민의 나라로 만들지 않으면은 집단 이기주의자들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국민 세금도 다 뺏기고 뭐 시민단체 돈을 지원해라, 전교조에 지원해라, 전공로에 지원해라, 또 저 무슨 노조에 뭐 어떻게 해라 뭐 하면서 계속해서 국민들은 세금만 빨려 나가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은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경찰 검수완박으로 여야가 싸우네 구경하다가 뭐 여당 이겨라 야당 이겨라 하다가 이제 또 검수완박하니까 또 민주당 이겨라 국힘당 이겨라 하다가는 우리 국민들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자기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자기 집단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저들을 "저는 탄핵해라."라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재명 의원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이거 뭐 당대표 출마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말장난하지 말고 당장 시행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장 해야 되는 거야. 당장 할 수 있잖아요. 170명 국회의원들이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죠. 그래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통령도 탄핵되고 서울시장도 탄핵되고 군수, 구청장, 또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군의원, 판사, 검사 다 탄핵되는데 오직 탄핵 안 되는 자들이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 그럼 사실 국민들이
진작에 깨어나 가지고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를 외쳐야 되고, 아니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 놨는데 왜 국회의원 300명이 탄핵을 하냐. 앞으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게끔 하는 국민 대통령 탄핵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회도 국민들이 해산할 수 있는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가 되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은 계속 정당 보조금 매년 500억 그들한테 배당해주고, 또 선거 보조금 1,500억 배당해주고, 선거 끝나면 6천억 배당해주고, 그 다음에 특활비 9,800억 배당해주고, 또 접대비 뭐 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아주 셀 수 없는 돈들을 계속 그들에게 우리 국민들은 배당해주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결론은 국민이 깨어나야 된다.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반드시 깨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CYH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했어요. 민본정치학교에 글을 쓰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교수님 밤낮으로 수고하십니다. 네,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글로벌 교육TV에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조은들님 맞습니다. 윤덕항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전운습님 지겹습니다. 기득권들 싸움 어차피 지들끼리 놀다 서민들만 죽어나죠. 네, 참 안타깝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셨네요. 보겠습니다. 네, 김명준님, 네, 무능력한 금수저 윤석열 사태가 정답이다. 자진 사퇴 이렇게 글을 쓰셨고요. 나가자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국민들 분명 깨닫고 봉기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교수님.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쓰셨어요. 네, 5월의 봄님, 코코마미TV님, 엠마님, 반갑습니다. 네, 28일에 대법원으로 총집결합시다. 민주 야당 국회의원들 당선 무효되는 날 이렇게 다밤님이 쓰셨어요. 28일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죠. 네, 이거 우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뭐 결과는 거의 뻔할 겁니다. 네, 뻔할 건데 결국에는 저 부정선거 특검밖에 방법이 없어요. 네, 이거 부정선거 특검 목소리 외쳐야 됩니다. 네, 경찰들도 검사들을 대항하기 위해 눈이 돌았어요. 코마미TV님, 네, 맞습니다. 김분수님, 스마일님, 네, 장복희님, 네, 검수완박은 정치경찰 모집해서 정치경찰국 만든 겁니다. 아, 참 우리나라 이거 참 심각한 상황이다. 야, 집단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 있어요. 극에 달하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재금님, 연민님, 네, 반갑습니다. 게임이론님, 국회의원이 없다 이렇게 쓰셨어요. 행운아님, 네, 반갑습니다. 정인님, 법조계 인공지능으로 해야 권위주의도 없어지죠. 엘리트 직업 인공지능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 뭐 이런 감성이 없는 직업들은 이거는 다 이제 AI로 대처해야 됩니다. 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앞으로는 뭐 요즘에 저 우영우라는 거 나오죠. 우영우라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시죠? 그 자폐증 제가 자폐증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 자폐증 중에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사람의 뇌가 전뇌가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우리는 창의적 사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서번트 증후군 자폐증 중에 서번트 증후군 아이들을 보면은 한 가지의 그 재능을 보여요. 근데 그 한 가지가 음악이 됐던 미술이 됐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주소를 외우든 뭔가를 외우든 그러면은 거기에만 그 능력을 보입니다.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2050년 5월 2일은 무슨 요일이야? 그러면은 그걸 딱 맞춰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하나만 계속 사고하게 되면 그거는 뛰어나게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서번트 증후군의 문제는 뭐냐면 창의적 사고를 못하고 사회성이 발달이 안 돼 있고 감성이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발달 장애죠. 발달 장애. 이상 발달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상 발달. 그것처럼 나중에는 이제 그 AI 판사 검사들이 나올 겁니다. 그들이 법을 더 잘 외우죠. 그러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러한 움직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정신 차리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공직자들도 국민이 탄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장도 국민이 탄핵해버리고 검찰총장도 국민이 탄핵해버리고 대법원장도 국민이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장도 국민이 탄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양심을 버린 자들이 위에 앉아 있으면은 아주 국민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걸 무슨 뭐 칼의 혁명이나 피의 혁명이 일어날 필요 없이 국민들이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그냥 국민들이 탄핵 발의해서 탄핵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게 국민의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나라를 가야 한다. 국민의 나라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어,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요 인제 댓글 다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이게 굉장히 교란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국민 주권파고 저는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떤 방송은 북한에서 직접 한국의 정치 상황을 탐문하는 방송사도 시청하고 댓글도 달았는데 말입니다. 네, 전주 김정은 혈통, 전주 김씨 여성분이 나오더군요.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렇게 또 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저는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자꾸 그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하고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 김일성을 수령으로 신격화시키죠. 신정 정치하고 있는 아주 나쁜 정치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저는 비판하는 사람이고 중국 공산당의 동북공정이나 그러한 공작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렬하게 저는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민주주의자로서 국민 주권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그 자꾸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 쪽으로 엮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복지대학교, 뭐 국립한국복지대학교가 북한 대학교가 아니에요. 그건 한국에서 만든 대학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북한 얘기하지 마세요. 네, 이거 이제 한번 경고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이제 그렇게 이상한 얘기하면은 그거는 탈퇴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강퇴 처리를 하겠습니다. 강퇴 처리를.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육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교육 공무원 출신이에요. 교육 공무원 시험 볼 때 신원조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간첩들은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교육 공무원이 못 돼요. 그리고 제가 30살에 대통령 자문헌법기관에 자문위원이 됐어요. 그 2년 임기인데 그때도 신원조회를 하는데 신원조회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고, 또 32살에 또다시 대통령 자문헌법기관 자문위원이 됐는데 그때도 역시 신원조회를 합니다. 신원조회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자꾸 북한에 뭐 간첩이나 공산당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강제 퇴장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참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좌파, 우파에 빠져 있고, 친북, 친중, 친미에 빠져 있어 가지고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 주권을 생각하지 않는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 아니, 네. 또 뭐 저한테 사이비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제가 이 땅에서 마지막 하고 싶은 혁명이 종교혁명이에요. 종교혁명. 예, 종교혁명이기 때문에 저는 인문학자예요. 인문학자고, 그리고 저는 종교를 없어질 수가 없어요. 종교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종교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교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사촌 동생이 이렇게 일찍 죽었는데 그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님이 그나마 교회를 다니셔 가지고 그걸 극복해내시더라고요. 예, 또 사촌 여동생도 교회를 다니니까 그걸 극복을 해내더라고요. 그런 어떤 순기능이 있어요, 순기능. 그런데 종교가 헌금 위주로 돌아간다, 돈. 종교가 돈과 연루되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 돈 또는 권력, 또는 명예, 또는 성적인 유의 속으로 빠지면은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 그래서 세상에 정통 종교나 사이비 종교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교는 양심적이냐 비양심적이냐만 보면 돼요. 그래서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있느냐, 가정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엄청난 불교 신자였대요. 어머니가 엄청난 불교 신자였고, 자신이 대학교 시험 볼 때 절에 가셔 가지고 엄청난 기도를 하시고 아주 그랬던 분인데, 아들이 인제 기독교 여성을 만났대요, 기독교 여성. 그리고 그 기독교 여성이 하는 얘기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 가지고 너무 인제 둘이 사랑하니깐 그걸 약속을 하고 인제 교회를 다니기로 한 건데, 그 어머니가 강력한 불교 신자였는데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어머니가 진짜 부처님이시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부처님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위하여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정의 행복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불교의 배신자가 아니라 부처님이야, 부처님. 부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예. 그래서 깨달은 자, 부처님이라는 뜻이 깨달은 자, 눈을 뜬 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참 그 어머님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예, 그 며느리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기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 이기적인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참 결국에는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종교는 양심을 실천하는 거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뭐 성전을 짓는다, 돈을 내라. 그거부터가 인제 고거 고렇게 나오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죠. 양심 수련을 한 사람들은, 양심이 발달이 돼 있는 사람들은 들으면은 이게 진짠지 가짠지가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제가 얘기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자기는 돈이 없어. 제가 알아요. 그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일거리도 없고 돈도 없어. 기껏해야 밭에 가서 남의 밭일 해 가지고 이렇게 약값 벌고 막 이런 분이신데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인제 헌금을 못 내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교회 마당을 쓸고 계시는 거야, 그분이. 근데 교회에는 봉투를, 교인들 봉투를 이렇게 이름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저다 그러면은 정인태라는 봉투가 있어요. 저는 그 봉투에 돈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돈을 못 넣는 거야, 자기 그 헌금 봉투에. 그러니까 목사가 인제 오늘 누가 5만 원 헌금하셨습니다. 누가 10만 원을 하나님께 봉헌하셨습니다. 또 누가 뭐 뭘 봉헌했어,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자기는 10 원도 못 낸 게 드러나니까 이게 시험에 들은 거예요. 시험에 들어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나중에는 인제 막 우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 돈으로 약값도 모자른 거라서 미안해서 매일 교회 앞마당을 쓸었는데 참 상처가 된다."고. 그러고 나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분이 다음에 그분을 욕을 하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그걸 보면서 '참 목사가 사람이 덜 됐구나.'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은 다 평등한 거예요. 목사든 승려든 교황이든 주교든, 또 뭐 승려든 어린이든 장애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인간의 존엄성이 평등한 거예요, 평등한 거. 예? 누가 높고 낮고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그냥 상승화시키고 지위가 높은 아주 신분화시키고 이런 태도가 잘못된 거지,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를 만나든 저 승려를 만나든 뭐 친구를 만나든 다 인간의 존엄성은 똑같다고 봐요, 이렇게 나는. 똑같다고 봐요. 뭐 이렇게 높게 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예? 다 똑같은 거예요. 교수고 뭐 학생이고 간에 인간의 존엄성은 다 평등한 거죠. 다 평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종교는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양심을 실천하는 게 종교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인제 제 입니다. 근데 무슨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제사를 지냅시다." "여러분들한테 뭐 소원을 비세요."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이비 교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슨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전혀 그거는 저랑 어울리지 않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 지금 이 검수완박이나 경찰국은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이에요.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힘당 국회의원들의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민주당 측의 관료들, 또 국힘당 측의 관료들, 국힘당과 민주당 측의 정치인들, 또 경찰들, 검찰들의 집단 이기적 그러한 싸움이지 국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국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하고는 관련 없는 그러한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싸움 구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 전원 탄핵한다라는 이러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라는 제도가 있으면은 국회의원 전원을 우리는 탄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얘기를 해야 되고, 저 정치꾼들이나 저 검찰, 경찰, 저 관료들이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검찰도 검수완박이 터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뭐 국민들 찾고, 경찰도 이제서야 국민들 찾고 그러죠. 경찰서 가보세요. 거기 국민들을 진짜 이들이 주인으로 생각하나. 그래서 이게 다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 주권주의를 바탕으로 국민 주권 국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국민 탄핵제 이것이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국민 동의 청원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 기본소득 국민 권익금 시행, 비밀스러운 쌈짓돈 특활비 9,800억 폐지, 정당 공천제 폐지, 이러한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금지, 외국인 투표권 폐지, 정당 보조금 폐지, 국민예산 거부권, 상속세 증여세 폐지, 내각제 반대, 여기에 대한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선거 특검, 네, 부정선거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 동의 청원하고 있고요. 네, 39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이거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이제 국민들이 여기서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서 함께 동참을 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특검 39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부정선거 특검, 네, 부정선거 특검, 네, 39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임명제 폐지, 네, 이거 4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선관위위원장을 대법관이 맡고 있으니까 선거 부정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 임명제 폐지, 여기에 대해서 4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깨어나실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아야지 이런 식으로 선관위 위원장을 대법관이 맡으면 안 된다. 네,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 임명제 폐지에 대해서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81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 여러분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네,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네,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네, 이것도 계속 국민동의 청원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들이 81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계속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게 될 겁니다. 같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네,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됩니다. 네, 그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국회 해산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제. 네, 국회 해산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제 42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국회 해산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제 42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42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함께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국회 해산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제. 네,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야죠, 국민들이. 그게 국민 주권 국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동차세 폐지하라. 네, 자동차세 폐지하라라는 목소리 44명, 44명이 동의해 줬습니다. 네, 자동차세 폐지 4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자동차세 폐지 44명이 동의해 주셨고요. 계속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자동차세 폐지 44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재산세 폐지 50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재산세 폐지 50명이 동의를 해 주셨어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세금들도 이게 폐지가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재산세 폐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국민동의 청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국민동의 청원에 함께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국민동의 청원을 매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전화 한 통화 받아볼까요? 네. 네, 여보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냥 좀 정치 얘기 말고 오늘은 좀 저희 아파트 네. 재건축 잠깐만요. 네네. 그 재건축 그 현수막 걸렸거든요. 네네네. 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준비 발주록 떴는데 네네. 이거 뜨면요. 네. 언제 재건축할 것 같아요? 그거는 거기 재건축위원회에다가 물어보셔야죠. 재건축위원회에다가 한번 물어보시고 재건축 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조합은 네. 근데 준비위하고 조합원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사람들이 이제 재건축한다고 이제 재건축 그 조합에다가 참여하라고 이제 집집마다 방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여를 시켜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수가 돼야지 이제 동의가 되면은 재건축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 아주 만약에 잘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 아주 그 저 중간에 브로커들이라든지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은요 건설업체만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 조합에서 이제 항상 문제가 그 중간에서 문제가 터져요. 그 건설업체와 그 중간 그리고 이제 재건축 그 집에 있는 그 주인들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그 파악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반대하는 사람들 문제라는 거죠. 아니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 조합들, 조합에서 이제 중간에서 항상 이렇게 비리를 저지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건설사를 선정할 때도 뒷돈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죠. 뒷돈을 줘가지고 찬성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 그 적어지게끔. 뒷돈 차라리 찬성은 뒷돈 줘서 찬성시킨 거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이제 아니 그 일단은 그분들이 중요한 거죠. 이제 집 주인들이 이제 아 그래 우리도 그냥 재개발하자. 그렇게 한다면은 뭐 그거는 문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집 주인들이 싫다 그러는데 강제로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만약에 찬성이 70%고 반대가 30이에요. 네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아니야 거예요? 그게 퍼센트가 있을 겁니다. 저도 뭐 그 부분은 잘은 알지 못합니다. 제 그럼 네. 만약에 찬성이 70이고 반대가 30이라도 네. 만약 반대가 계속 안 한다고 하면요 용역을 부를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법적으로 어느 정도 몇 프로가 찬성을 해야지 되는데 그때 이제 반대하면은 그 전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고시텔에서 재개발하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거기서 두 분이 계속 버티다가 나중에 두 분이 죽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두 분은 내가 그 고시텔의 주인인데 두 칸 주인인데 나가면은 나는 당장 이사할 돈이 없으니까 그 내가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고 재건축을 하든 말든 해야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아 그러면 답이 없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이제 재건축하시는 분들은 재건축하는 기간 동안 내가 어디가 있어야 되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도 충분한 합의가 돼야겠죠. 아 그러면 보자 네. 잠깐만요. 네, 120번 전화해서 물어보면 웬만한 건 다 알려준대네요. 120번. 잠깐만요. 이게 네, 120번. 그럼 존나 혼란스럽네. 그럼 용역 불러야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아니요, 120번, 뭐, 일단은 120번 전화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조합에서 이제 재건축하는 조건이 뭔지, 조합장이 비리를 많이 저지르니까 그런 부분들, 아주, 저, 조합장 하면은 아파트 한 채 떨어졌다. 이렇게 옛날엔 그랬다 그러네요. 네, 근데, 잠깐만요. 그 대출 네. 해줄 수도 있지 않나요? 그 대출해서 나가면 되지. 왜 굳이 대출 안 하고 네, 나가지 않을까? 네, 그런 게 이제 막혀 있는 경우가 그랬나 보죠. 네, 일단은 한번 120번에 한번 전화를 해보시고요. 저도 이거 뭐 재건축 이런 거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경험이 있으면 네. 잘할 텐데 저도 한번 일단 알겠습니다. 공부를 예, 해보겠습니다. 네, 재건축의 예. 비리는 무엇이고 여기에 어떤 문제들이 많은지 저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예, 저도 할게요. 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네, 재건축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야. 아무튼 우리나라는 하여튼 돈이 있는 곳에는 비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 비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리용주님, 제2의 세금,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세금은 전부 폐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세금을 두 번이나 내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세금 두 번 내는 줄도 모르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인플레이션도 제2의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참 맞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국민 배당금이나 뭐 기본소득 이게 다 국민들한테 설득이 실패가 된 게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정당 보조금이나 선거 보조금이나 각종 선거 보전금이나 지금 이 엉뚱하게 쓰여지고 있는 돈들이 엄청 많다라는 사실들을 국민들이 일단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금액을 정해놓으면은 우리 국민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세금을 또 뜯어다가 하지 않나 이런 게 하도 불안하니까 아예 금액을 정해놓지 말고 매년 나라의 예산 아끼고 그리고 불필요한 부처 없애고 생산과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게끔 저 이용조 선생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생산 소비 증산 카드, 생산 소비 의무 카드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좀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에 뭐 다른 지역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25만 원 정도를 언제까지 쓰라 아니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25만 원 사람들이 식당 가서도 쓰고 슈퍼마켓 가서도 쓰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게 소비로 이어지게 되고 시장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거 국민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무 소비 카드 하면은 아마 금방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의무 소비 카드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GDP가 증산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임금,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다. 그 인플레이션이 바로 또 하나의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차분하게 설명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을 한 블럭 재개발하면은 2조 이상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네, 굉장히 많은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네, 네, CDJ님 국회의원 특검 폐지를 외쳐라. 네,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외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김기성님, 경찰님들 왜 데모하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검수완박이다 그래가지고 검찰이 공직자들이나 선거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끔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러면 수사를 할 수 있냐? 경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경찰. 그러니까 경찰의 힘이 세진다고 지금 경찰국을 만들어 가지고 경찰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청이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국민안전원 해서 검경을 통합하고 고위공직자 수사처라든지 중대범죄수사처, 뭐 중대범죄수사청 이런 거 다 통합하고 경찰, 검찰, 해양경찰, 지방경찰 다 통합해가지고 국민안전원에서 하게 되고 국민안전원장을 국민이 뽑고 국민안전원장에 대한 해임도 국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국민이 국민안전원장에 대한 탄핵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경찰, 검찰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이제 국민안전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안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안전관이 되고 그 국민안전관이 수사 전문, 기소 전문, 방범 전문, 마약 전문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마약만이 나온다고 마약청 만들고 이민청 만들고 뭐 중대범죄 수사처 만들고 또 고위공직자 수사처 만들고 그러면은 국민 세금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혼자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그 고등검찰청 청장을 하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고등검찰청장을 했는데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고등검찰청장도 하고 자신이 서울지방경찰청장도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서울지방경찰청장도 해보고 고등검찰청장도 해보니까 검경을 통합하는 게 가장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경을 통합하는 게 답이다. 굳이 그걸 분리해 놓을 이유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저도 그게 맞구나 그걸 알게 된 거지 제가 혼자 그냥 뭐 실험 삼아 해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는 그 어디 검찰청장을 한 누구인데 한번 만나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만났더니 자기의 그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서울지방경찰청장도 하고 또 고등검찰청장도 하고 해보니까 검경을 분리해 놓으면은 계속 싸움만 일어나니까 검경 통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문화시키면 된다. 그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참 좋은 정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방송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뭐 그냥 제가 그냥 혼자 뭐 그냥 하든 말든 뭐 알아서 하세요 하고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검찰 고등검찰청장 서울경찰청장 하신 분이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제가 뭐 아침부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아침부터 밤까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고 둘이 뭐 저를 음악회에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음악회에 가서도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참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아무리 뜻이 좋아도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똑같은 거죠. 저도 뭐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그러면은 저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제가 막 얘기하면은 그게 국민들한테 팍팍 먹혀들고 막 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찰이나 검찰들이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제 얘기를 들으면은 정인태 저 사람 얘기하는 게 맞다 이거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검찰청장 자리도 가져야지. 또 경찰청장 자리도 가져야지. 얼마나 많어. 뭐 경찰청장 또 뭐 경찰청도 서울지방경찰청장 또 뭐 경기 북부경찰청장 경찰서장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 자리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검찰도 뭐 서울중앙검찰청 대검찰청 남부지방검찰청 그런 엄청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놓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 사심없이 그래 검경 통합하면은 예산도 팍 줄일 수가 있어. 무슨 놈의 경찰청, 검찰청, 경찰서, 또 검찰청 뭐 계속 있어. 돈만 나가는 거예요, 돈만. 네? 돈만 나가 의리의리하게 줘놨습니다. 여기도 뭐 동부지방검찰청 해가지고 의리의리하게 줘놓고 해놨는데 다 국민 세금이에요. 국민 세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 검찰을 통합해가지고 검경 통합해서 국민안전원 그 국민안전원장을 국민이 뽑고 국민이 해임하게끔 하는 거예요. 사심 없이 하는 거예요. 사심 없이. 그리고 국민이 그 뭐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 또 중대범죄수사청, 이 수사청장, 공수처장 또 생기잖아. 이게 또 거기
거기에 많은 검사들, 어제 변호사들이 또 오늘의 검사 돼가지고 거기 다 검사로 배치되고 다 국민 세금이에요. 국민 세금. 그러니까 제가 사심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심이 있었으면은 제가 경찰이나 검찰이면 이런 얘기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내 자리 하나 더 차지하려고 생각하지 누가 그 자리를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뭐 30살에 이제 대통령 자문헌법기관의 자문위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경험이 많습니다. 네, 많은 분들도 만나고 정말 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심 없이 국민과 그리고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어요. 몇 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불행한 거예요. 저는 정치인들 하면은 진짜 애국자들만 정치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알고 보니까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정치를 하더라고요. 탐욕스러운 인간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과 검찰이 싸우고 있는 거는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민주당과 국힘당이 있다. 민주당 관료와 국힘당 관료,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겁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싸움에 휘둘리면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게 뭐 경찰 검찰 또 싸우네 뭐 이러면서 국민들은 막 오늘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초등학생 2명이 방 안에 죽어 있고 그리고 엄마와 이모겠죠. 이모가 자살을 한 거예요. 투신 자살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이 정도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동물이 이 모성애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성애가 아주 뜨거운 아주 그 뭐 진짜 하늘의 마음 같은 게 이제 모성애인데 엄마가 자녀를 죽인다라는 거 그 정도면 끝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식을 죽였다?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거의 이제 80이 되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어머님 집에 가면은 가서 이렇게 자는데 어머님이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는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진짜 하늘 같은 사랑을 주는 게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 저는 상상을 못해요. 그거를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야, 지옥.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부모도 죽는 세상. 이게 지옥이야.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에 가고 죽어서 뭐 지옥에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가 천국 같았냐, 오늘 하루가 지옥 같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인문학, 심리학적으로 깊이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정신의 생성과 소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과 종교라는 것이 결국에는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조화, 균형.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딴 데가 지옥이 아니라 여기가 지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에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거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을 죽였어. 저번에도 그 한 어머니가 초등학생 2명을 목을 졸라 죽이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인제 자신은 죽지 못했는데 그때 뭐라 그럽니까? 압류 들어오고 아이들과 함께 길바닥에 나앉을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 비참함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자녀 먼저 죽이고 자신도 극단적 시도를 한 거죠. 예? 그리고 그전에 얼마나 많은 또 장애인 부모들이 장애 아동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었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보세요. 예? 초등학생 2명을 어머니가 죽이고 그다음에 자기는 투신 자살하는 이러한 사건들. 지난번에 그 윤아양 사건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윤아 어린이가 예? 그 수면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다 함께 가족이 수장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측면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참 가슴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경찰, 검찰,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 지금 쌈박질하고 있는 거고 국민을 위하여 쌈박질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를 외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내걸고 당대표에 나섰는데 이재명 의원이 국회의원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거 안 하면은 저는 아주 진짜 이재명 아주 낙선 운동이라도 할 겁니다. 예, 말로 국민을 장난을 치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회는 대한민국의 두뇌다. 뭐 국회의원은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대한민국의 두뇌, 대한민국의 두뇌다. 대한민국의 두뇌. 예, 뭐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제가 네, 그래서 국회가 대한민국 두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국회가 대한민국 두뇌 역할인데 국회와 소통을 많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국회가 대한민국의 두뇌? 국회가 대한민국의 두뇌다? 저는 여기에 동의 못합니다.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이 자꾸 국회의원들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국회가 대한민국의 두뇌다? 국회가 대한민국의 염증입니다. 염증. 예?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 비위를 맞출 게 아니라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대한민국의 두뇌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염증이에요. 염증. 예? 아주 국민들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두뇌는 누구냐면 집단 이성이에요. 집단 이성. 집단 이성이 대한민국의 두뇌다. 국민들의 집단 이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집단 상식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국회가 대한민국의 두뇌다? 국회가 대한민국의 두뇌다? 국회가 대한민국의 두뇌가 아니라 국민의 집단 이성이 대한민국의 두뇌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국민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라. 라고 해야죠. 응?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를 못 외치는 거예요.
네? 못 외치는 거예요.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를 왜 못 외칩니까? 아니,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저는 딱 그렇게 했겠어요. 일단은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는데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국회의원이 탄핵 안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를 국민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또한 국회의원들이 탄핵하는 게 아니라 국민도 탄핵할 수 있게끔 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 더불어서 국회 해산 국민 탄핵제까지 동시에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까지 동시에 국민 투표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거는 거예요. 이 정치라는 건 대통령은 역사적인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아니 그 대통령 자리를 향유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 왕들 보면은 그냥 그 자리만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 역사에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가 아쉬운 게 있냐라는 거야.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응? 아쉬운 게 뭐가 있냐고요. 국민을 위하여 이 나라의 시스템을 국민 주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내려오면 그만인 거예요. 내려오면. 네? 그럼 뭘 그게 미련이 있다고. 참. 그러니까 인생을 깨닫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인생을 깨닫게 되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 깨닫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결국에는 참 자칫 잘못하면 허망한 거구나.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29명의 부인을 두고 천하를 통일했어요. 정치적 결혼을 했죠. 그래가지고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고려라는 국가를 세웠지만 고려 황제라 그랬죠. 고려 황제. 예? 그런데 죽으면서 한 말은 뭡니까? 헛되도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고 죽었어요. 예?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국민 주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죽으면은 그래도 내가 국민 주권 시스템은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참 보람 있는 인생이었어. 그리고 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하루에 먹을 거 잘 먹고 좋은 잠자리에서 자고 뭐가 남는 게 있냐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죽을 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했다 그러면은 국민이 주인인 국민 주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죽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나라에 돈이 많잖아요. 나라에 돈이 많고 쓸데없는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특할비, 그리고 각종 부정부패로 만들어내는 돈들, 그리고 우리나라 솔직히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1년의 세수가 570조가 아니라 솔직히 해보니까 1000조가 넘었습니다. 뭐 이런 뭐 폭로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돈을 빼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폭로도 나와야죠. 이제 국민들이 알 때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고 경제 대국인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을 죽이는 세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분배 실패했습니다. 분배에 실패한 거예요. 분배. 당신은 죽어도 되고 나는 살아도 된다라는 거 그거 자본주의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천한 아주 그 물질주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한 국가의 이 공동체가 분배가 돼야죠. 제대로 분배가 돼야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또 뭐 공산주의로 몰고 가지 마세요. 저는 시장의 생산과 소비가 증대가 되고 대한민국이 법인세를 낮춰가지고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이 돌아오게 만들고
외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이 각종 그 투자자들을 유치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분배 얘기만 하면 공산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도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하면서 자본주의를 주창했죠. 그렇죠? 자본주의를 주창했지만 결국에는 뭐 칼 마르크스가 이 자본론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단 말이죠. 비판을 하고 결국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대두될 거라고 봤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너졌어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은 칼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이기심을 간과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이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누가 가져가요? 독재자들이 가져왔잖아요. 독재자들이. 김일성이라든지 또는 소련이나 김일성 같은 독재자들이 가져가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사용했던 것이고 애덤 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 했는데 인간은 욕심과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악마의 손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악마의 손이.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합당치가 않았던 거예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그래서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그러니까 케인즈가 나타나가지고 정부가 개입해야 합니다. 이건 안 돼.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에만 맡겨놨다가는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나 커져. 해갖고 케인즈가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정부 개입론을 외쳤던 거고 그래서 뭔가 해결되는 듯 했지만 사실상 정부가 비대해지니까 정부가 실패가 되는 거죠. 정부 실패론이 나온 게 그게 하이에크의 이제 신자유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신자유주의가 나와서 하이에크는 정부 실패론을 외친 거죠. 정부가 부패되고 비대하고 그래 결국에 실패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앞에서 우리는 국민 주권 경제론을 얘기해야 된다. 국민 주권 경제론을 얘기해서 국민이 주인인 이 세상에서 국민 주권 경제론 속에서 당연히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에게 할당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그 허경영 전 후보도 국민 배당금을 얘기했는데 그 정책은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고 또 기본소득 그것도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기본소득 국민 배당을 했죠. 그래서 40년 전에 시작했어요. 40년 전에 기본소득 국민 배당에 대한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그 또한 얼마나 훌륭한 발상이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검수완박대 경찰국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게 또 국민들을 아주 짜증나게 만드는데 우리 국민들은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냥 집단 이기적 싸움이다. 집단 이기주의에서 발상된 싸움이고 이러한 싸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국민 주권주의를 외치면서 끊임없이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 국회 예산 국민 투표제, 대통령 국민 탄핵제를 외치고 그리고 기본소득 국민 배당을 외쳐야 된다. 기본소득 국민 배당은 당연히 있어야 할 그러한 부분인데 지금 이거 프레임을 굉장히 씌워놓는 거예요. 프레임을. 이 얘기만 하면 공산당이라고 그러고 미치는 사람이라 그러고 사이비 교주라 그러고 그러면서 아주 프레임을 씌워놨는데 이 프레임을 벗겨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이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네. 전은수님, 교수님 말씀 전부 맞지만 기득권들은 잘 처먹어서 힘이 있지만 서민들은 배가 고파서 싸울 힘이 없어요. 옛날처럼 군에서
쿠데타, 네,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하루빨리 또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네, 이원숙님,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혁명이 일어나겠죠. 네, 지금 뭐 사실상 경찰들이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걸 뭐 경찰들이 쿠데타를 일으킨다 막 이러고 있는데 굉장히 심한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문제를 진짜 검수완박식으로 또 경찰국 만들어서 하면 안 되고 국민안전원으로 해가지고 검경을 통합해야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치, 제가 봤을 때는 정치 아직 그 1단이 안 된 것 같아요. 정치 1단. 네. 정치적인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래 검경 통합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윤 대통령이 검경 통합이라는 것을 외쳐서 앞으로 검찰과 경찰을 통합해 가지고 공수처, 또 중대범죄수사처, 해양경찰청, 또 뭐 지방경찰 다 합쳐 가지고 국민안전원으로 하겠습니다. 검경 통합하겠습니다. 그 수사 전문, 기소 전문 이렇게 전문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아껴서 국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지율이 아마 한 50% 이상 올라갈 겁니다. 50% 이상. 그런데 그냥 지금 검수완박 해가지고 민주당이 폭삭 망하는 걸 봐놓고 그래놓고 지금 똑같이 경찰국을 만들고 있는 거야. 민주당이 왜 졌는데? 민주당이 계속 오만함 속에서 진 건데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더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한 20%대로 떨어진 결과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가지고 이게 잘못된 부분이구나. 잘못된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측면들은 검경을 통합하고 예산을 아껴가지고 이것저것 자꾸 만들어서 예산만 나가니까 예산을 아껴서 국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지율이 올라가죠. 그리고 자꾸 국회의원들이 쌈박질 하니까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 국회의원 국민탄핵제, 대통령 국민탄핵제 이거 같이 엮어서 국민투표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 정도 될 거예요. 60%. 예, 60%. 저 윤석열 책사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네, 윤석열 책사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면 여기에 해답이 있을 겁니다. 해답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다음 주에 20%대로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주당, 국힘당, 경찰, 검찰 다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싸움을 하고 있고 여기에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은 끊임없이 국회 해상 국민 투표제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 대통령 국민 탄핵제를 외쳐야 되고 윤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좀 원활하게 전개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네요. 네.
네, 우리가 다양한 채널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메인으로 해서 방송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정인태 신지식인 TV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BNW님.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공무원들처럼 월급이나 받아 먹으며 임기나 채우려 하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게 뭐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그 참 국민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그만하면 되는 건데 이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정은님.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정인태 교수님을 자문위원장으로 모셔가셔요. 그럴 필요 없으시고 그냥 이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예, 시간 날 때 유튜브를 보시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지금은 검경을 통합하는 것을 내가 수를 던져야겠구나. 검경 통합이라는 수를 던져야지 민주당하고 똑같이 검수완박 외쳤는데 나도 또 경찰국 외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건데 그럴 걸 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국회는 대한민국의 두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한심한 발언을 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를 외쳐야 될 판국에 국회에 아부적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국회는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를 외쳐서 국회의원들이 정신이 바짝 나게끔 해야 되는데 도리어 국회는 대한민국의 두뇌다 이렇게 발언하면은 국회의원들 기만 살리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도리어 국회의원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일 때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정치를 해봐서 그런지 이재명은 지금 그나마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하겠다, 국회의원 특권 제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은 도리어 국회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는 대한민국의 두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참 정치적 경륜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참 속이 편할지 안 편할지 저는 참 모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을 좀 변화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유, 뭐 주말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잘 보내셨죠? 그리고 뭐 하루하루 참 나라 걱정에 잠이 안 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나라 걱정에 잠이 안 오실 테고요. 이제 뭐 7월도 벌써 다 갔습니다. 네, 7월 벌써 24일, 이제 7월 25일이 됐네요, 벌써. 이번 주만 지나면은 또 이제 7월도 다 가고 또 8월이 오는데 네, 이제 곧 또 가을입니다. 네, 9월, 10월, 11월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겠죠. 네, 그래서 또 겨울이 올 텐데요. 정말 대한민국이 걱정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자 동결해서 죽어가는 서민들 없게끔 막아내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저 국민 탄핵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그리고 국회 예산 국민 투표제 같은 거를 통해서 국민 주권 정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경찰, 검찰은 해법이 간단한 거예요. 대통령이 한수위구나. 검경을 통합하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한수위가 돼요. 근데 이 한수위가 못 되고 민주당하고 똑같이 민주당이 검수완박하고 지금 대통령은 또 경찰국 만든다 그러고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수위가 안 되고 똑같은 수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옆에 제갈공명 같은 책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갈공명 같은 책사. 그러니까 제갈공명은 경계가 없는 거예요. 사고에 경계가 없고, 그리고 천리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천리를 내다보고 경계 없고,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아주 지략, 그러니까 지략가가 있어야죠. 지략. 지금 같은 경우도 지략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했다가 쪽박 찼는데 나는 경찰국 한다. 그게 지략이 되겠습니까? 지략은 검경 통합하겠다. 검경을 통합하고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처 모두 다 통합해서 예산을 아껴가지고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겠다. 얼마나 멋진 지략입니까? 예? 그 지략이 있어서 저 민주당보다 한 수 위가 되죠. 한 수 위. 한 수 위가 되는 지략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원 내각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통령이 의원 내각제를 지금 국힘당이나 민주당에서 의원 내각제 얘기하면 대통령의 책사가 대통령의 제갈공명이 지략을 내야지. 지략. 예? 지략이라는 것은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는 능력이에요.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간단하잖아. 네? 의원 내각제? 알았어. 그러면 지략가가 딱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 그러면은 바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국회 예산 국민 투표제. 그러면 그냥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대통령도 국회의원만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탄핵하게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면은. 그러면은 200점짜리 지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의원 내각제 알았어. 그러면은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 국회 예산 국민 투표제,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 탄핵제. 이렇게 하면 200점짜리 지략이 되는 거고, 지금 검수완박 경찰국 싸울 때 검경 통합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300점짜리 지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략을 써야지. 정치인은 계속 두뇌 싸움이잖아요. 두뇌 싸움. 두뇌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지략은 없고 그냥 곰처럼 막 싸움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그냥 곰 싸움들이 되지 지략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을 생각하는 지략. 그래서 그런 지략은 국민을 등에 업을 수 있는 지략이 되는 거예요. 국민을 등에 업은 지략을 써라. 그러면은 그 지략이 결국에는 국민도 살게 하고 나라도 살게 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하여튼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